어떤 사람은 노후 준비를 잘 해놨겠지만 누구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진보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사람은 국가 차원에서 챙겨줘야 된다. 이 보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네가 필요한 건 네가 알아서 들고 네 노후 대비도 웬만한 건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 대신 세금 깎아줄게. 트럼프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21% to 15%.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균수의 경제사용설명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최근에 정치 이슈가 너무 부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TV를 켜도 유튜브를 봐도 신문을 봐도 어딜 봐도 다 정치 얘기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당장 대통령이 누가 되던 국회의원 누가 하던 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집값, 월급, 커피값, 정치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직접적으로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틀에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뉴스가 재밌게 읽히실 수 있도록 오늘은 정치와 경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균수의 16번째 경제사용설명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진보 보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그 이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념적인 토대를 통해서 모든 게 다 파생되는 거거든요. 진보가 얘기하는 기본 이념은 변화와 개혁, 지금 있는 것보다 앞으로 좀 더 나아가자, 바꿀 건 빠르게 바꾸자라는 게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평등과 정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좀 다르더라도 평등해야 된다. 인간적으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회는 정의로워야 된다. 그럼 보수가 얘기하는 단어와 어떤 차이를 갖는지 단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수가 추구하는 거는 전통과 질서예요. 지금 필요한 전통 같은 건 웬만하면 그대로 끌고 가고, 그리고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도 남자가 여자로 성전을 하면은 원래는 남자였지만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여자니까 넌 여자로 인정해줄게. 그럼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제3의 성은 뭐냐. 그런 걸 기본적으로 계속 끌고 가자고 얘기하는 게 전통과 질서를 주중하는 보수라고 볼 수 있고, 보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회 안전망 이런 거나 개인의 책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여기에서 보수가 얘기하는 이념과 진보가 얘기하는 이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은퇴를 하기 전에 내가 모아놓은 돈도 있어야 되고 연금 같은 것도 드러나야 되고 개인적인 연금도 나오고 그 돈으로 살면 되죠. 그 돈이 없으면 내가 나가서 일하면 되죠. 그게 개인의 책임이에요. 네가 필요한 건 네가 알아서 들고 네 노후 대비도 웬만한 건 네가 알아서 하세요. 네가 알아서 하게 내비둘게. 그 대신 세금 깎아줄게. 보수가 얘기하는 개인의 책임이고, 그럼 진보가 얘기하는 여기서 평등의 개념은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똑같이 나이가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후 준비를 잘 해놨겠지만 누구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특정 상황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못했거나 돈을 못 벌어서.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굶어 죽으라는 거냐. 이런 사람은 국가 차원에서 챙겨줘야 된다. 이 사람 일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진보고, 진보에서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일부러 안 한 사람도 다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안 해요. 왜냐, 안 해도 돈을 주는데 누가 나가서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측면이든 이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도 절대 안 되고요, 이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런 이념을 꼭 머릿속에 먼저 깔아 놓으시고 디테일한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정확히 정반대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요. 진보에서 큰 정부, 보수에서 작은 정부는 우리가 지난 11강에서 큰 정부, 작은 정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분배와 성장의 이 밸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분배를 많이 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 많이 걷어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근데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리다 보면은 내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세율이 올라가니까, 소득 세율이 올라가니까 내가 많이 일하면 벌수록 세율이 올라가게 되고 누진세 때문에 그러면 근로 의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분배를 더 최우선순위로 보기 때문에 세율을 올려야 된다,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보수에서는 분배보단 성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세금 깎아줘야 됩니다. 복지를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세율을 깎아줘야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외교 정책이나 국방 정책 관련해서도 진보 정부는 웬만하면 평화와 대화를 추구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말로 푸는 그런 걸 더
추구한다는 거. 그리고 보수는 무엇보다 국방력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국방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국방력을 확충하려고 국방비를 늘리거나 국방 인력을 더 많이 채용을 하거나, 결론적으로 보수는 야 말로 하는 건 해결이 안 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모태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진보에서는 복지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고소득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저소득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보의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는 돈 많으니까 니들 돈 많이 내세요 해가지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많이 주는, 포커스는 복지가 당연히 여기에 좀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누구한테 많이 적용되죠? 여기 있는 고소득층은 최저임금 오르든 말든 사실 알 바 아니에요. 난 이미 최저임금보다 한참 더 많이 받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도와줘서 위로 끌어올리자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진보 정부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사람한테 너무 과한 세금 부담을 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탈세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 세금을 내기가 싫죠, 이때부터는. 또는 근로 의지가 떨어져요. 고액연봉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이민을 갑니다. 실제로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올라가면은 재벌 기업들이 본사 뿌리를 뽑아서 다른 나라로 이전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보수 정부에서는 똑같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 감세를 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일로 가야 되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으니까 복지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나라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대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세율까지 낮아. 근데 난 그럼 돈 더 많이 벌면은 그래도 세율이 낮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나 주 5일이라던가 주 7일 일해야겠다라는 근로 의욕이 또 생기게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이쪽으로 가는 복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위로 못 올라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서 여기에는 최대 단점은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무조건 좋다, 어느 쪽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기본 개념 마스터가 끝난 겁니다. 진보와 보수가 대립해서 싸우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딱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민자 문제예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독일계 이민자입니다. 대부분이 이민자예요. 근데 이민자를 불법 이민자 그리고 합법 이민자로 또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뷰가 미국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이민자들일 때 넘어오게 되면은 막상 넘어올 때 한 명, 두 명 넘어오면 상관이 없거든요. 50만 명, 100만 명씩 넘어온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자도 합법으로 들어온 이민자가 있고 불법으로 들어온 이민자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합법 이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고학력, 전문직인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의사라든지 아니면 자산이 많거나 뭐 기부 형태로 해가지고 투자 이민 뭐 이런 거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권리를 주는 거죠. 합법적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진보 세력에서는 인권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럼 부자 인권은 인권인데 가난한 사람 인권은 없는 거냐? 받아야 된다. 불법이어도 얘네 불쌍하잖아. 지네 나라에서 학교도 못 다니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데 우리나라 잘 살잖아. 이 정도는 받아도 돼. 불법이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진보의 생각일 수 있는 거고, 보수는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을 훨씬 더 추구하거든요. 야, 근데 불법이잖아. 야, 합법 이민자는 받아도 되는데 이민자 싫다고 한 게 아니야 우리가. 근데 얘네 불법이잖아. 트럼프 대통령 맨날 그러죠. illegal immigrant라고 맨날 하는 얘기가, 토론회 같은 데 나가면은 진보 정당에서 무슨 얘기하냐, 이 사람들 인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트럼프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얘네 불법 이민자다. 불법이라고. 합법인 사람 내가 받겠다. People that have been as bad as you get, as bad as anybody you've seen, we're taking them out first. 그래서 이게 어느 가치에 더 비중을 둘 거냐에 따라서 의사결정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라고 꼭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난 불법이 싫은 사람들은 이 사람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 오더라도 내가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나는 죽을 만큼 힘이 든데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배운 게 있어요? 제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불법 이민자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죠. 정치 이슈는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정확히 딱 부러지는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어느 가치관에 더 높은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권리 행사도 안 하고 있으면 내 이상과 그리고 내 가치와 맞지 않는 것들이 계속 실현되는 걸 보면서 패배감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권리 행사는 기본적으로 투표에서 당연히 시작을 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진보, 보수 양쪽 측면에서 나는 어떤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외교 측면에서는 내가 이걸 기준으로 보니까 좀 진보에 가까운 것 같아. 근데 나는 세금 측면에서는 나는 보수에 가까운 것 같아. 당연히 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원사이드로 가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진보에서는 어떤 걸 밀고 보수에서는 어떤 걸 미니까 나는 어떤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기 위해서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겠다. 어떤 정치인을 지지해야겠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그 틀 안에서 권리 행사도 적절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정치와 경제를 같이 엮어서 얘기해봤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균수의 16번째 경제사용설명서 여기서 끝!